저는 정릉시장에서 6년째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이는 44살입니다. 저도 38살에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청년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청년에서 밀려나서 네, 작년이 됐지만 네. CJ넷워크의 이상훈입니다. 인터뷰 콘텐츠를 또 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상인의 시간이라는 인터뷰 콘텐츠 제목으로 정릉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을 좀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은 또 어떻게 견디고 계신지 혹은 뭐 힘드신 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또 시장에 와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어떤 것들을 좀 꿀팁, 뭐 조언, 뭐 이런 걸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여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1년 만에 온 건데 다시 네, 1년 만에 돌아와도 너무 정겹고 너무 이제 항상 그 자리에 있던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먼저 창업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었죠? 세탁소 전에? 세탁소 전에는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 했었습니다. 네. 다 금융업 쪽에 종사된 직장이었고, 은행? 네, 은행도 있었고 카드사도 있었는데 한 15년 정도 합치면은 15년, 16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면 왜 잘 다니던 15년이나 다녔던 직장을 네. 왜 그만두셨나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교육팀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팀에서 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또 이제 그런 걸 기획하고 또 구성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내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집에까지 가져오게 되고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집에서 제가 일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제 모토 중에 하나가 일은 절대로 집으로 가져오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돌아봤을 때 내가 그 일을 집에서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는 모습들이 너무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왜 그러면 15년 동안 금융업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왜 세탁소를? 그렇죠. 저도 이제 근데 네. 창업은 개인 사업은 모든 직장인들의 그 로망 같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내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것 같은데 바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제가요. 그쵸. 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쵸. 또 그때 당시엔 청년이기 때문에 내가 뭐 변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재산이 많은 것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꼽은 게 뭐냐면은 세탁소랑 미용실이었어요. 미용실. 네. 미용실도 아는 친구가 동창이 미용실을 또 하고 있었고 또 세탁소는 또 굉장히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세탁소를 또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제가 접할 기회가 있었던 직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직업들은 기술이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절대 망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신이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 중에 뭐냐면 나를 빛나게 하는 일들,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일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선택을 했었죠.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근데 미용실을 알아봤더니 그게 단시간에 습득될 수 있는 기술들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세탁 기술은 제가 회사 다니면서도 뭔가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배우러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탁 기술을 배우게 됐죠. 그 기술은 또 어디서 학교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그게 네. 막막했어요. 네. 인터넷을 막 많이 찾아봤는데, 뭐,
세탁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데 세탁 학원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데서 과연 배워서 세탁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막연한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세탁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세탁소 들어가서 일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알아보다가 수원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이렇게 우연치 않게 알게 돼가지고 그분을 찾아가게 됐고, 되게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기술들을 알려주시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럼 일하면서 네, 그렇죠.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예, 제가 이제 창업하기 6개월 전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거기 전적으로 매달렸었고 1년 정도는 주말마다 이렇게 매일 갈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과 일요일만 이렇게 그쪽에 방문 드려가지고 거기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디테일한 질문인데요. 네. 세탁소를 열려면 네. 설비가 초기 자본이 얼마나 들까요? 저렴하게 내가 세탁을 할 수 있는 상황만 만들겠다라고 가정한다면은 뭐 3천만 원에도 이렇게 다 모든 세팅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설비 큰 그 네, 전부 다. 세탁기들이. 네. 그 세탁기에 대한 원리를 좀 알면은 그게 중고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세탁기가 크지만 단순하게 나오거든요. 공업용 세탁기는. 그래서 필요한 부품들이 항상 망가지는 것들이 망가지지 그 외 부품들 망가지질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부품들만 갈아놓는다면은 10년, 20년이고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설비만 있으면 되는 게 네, 아니고 네, 그렇죠. 공간을 둬야 되는데, 그러면 세탁소를 열 때 어떤 목이나 뭐 어떤 구조나 뭐 이런 네. 좀 유리한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세탁소가 보통 10평 내외 정도였다고 봐요. 근데 요즘 추세는 세탁소가 커지는 추세예요. 30평, 20평. 그렇게 크게? 네. 두세 배나? 예, 2층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1층은 너무 비싸니까. 네. 그래서 왜 큰 데를 선호하느냐라고 이제 제가 알아봤을 때는, 네. 저도 이제 느끼는 거지만 제가 하는 데가 지금 10평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작업자의 환경이 일단은 작업하기 편한 환경이 돼야지 작업의 능률이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평수를 요즘에 추구하는 편이죠. 또 그리고 장소는 세탁소는 장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손님들이 찾아오는 곳이 세탁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꼽자면은 사람이 모이는 곳, 네, 사람이 모이는 곳에 흩어지는 곳이 있고 모이는 곳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네, 장사하시는 사이에서? 분들이 이제 하는 것이 장사를 할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장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 알기가 쉽지 않겠죠. 네, 저도 이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지? 모이는 곳, 사람들 많으면 모이는 곳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손님들이 저희 세탁소 오실 때 항상 봉지를 항상 이렇게 들고 오세요, 이렇게. 네. 그것만 하러 오는 데가 아니구나. 그렇죠. 손님들이 여기 오셨을 때는 뭔가 다른 욕구들도 채우고 여기에 같이 들리시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모이는 곳. 네. 또 손님의 공간도 확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손님 공간. 네. 예를 들어서 나한테 70%를 쓰고 손님한테 30%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넓은 공간이 됐을 때. 손님들이 왔을 때, 손님이 두세 명이 섰을 때라도 손님들이 이렇게 되게 불편하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네, 손님들이 충분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손님이 앞에서 옷을 잔뜩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앞에 탁 내려놓고 옷을 막 저희가 이제 검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10분, 15분씩 걸린단 말이죠. 많이 가져오셨을 때는. 근데 뒤에도 손님이 이만큼 가져왔어요. 근데 손님은 이게 끝날 때까지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좁은 공간은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생겨요. 네, 이런 경우가 되면은 검수하는 저도 되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 급해져요. 이거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실수가 나는 거죠. 옷이 섞인다든지, 체크를 잘못한다든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예전에 15년 동안 했던 일이 네. 도움이 좀 되신 케이스가 있나요? 저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됐어요. 손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게 되게 사근사근하다, 되게 친절하다, 되게 매너 좋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듣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보통 그 기술은 10%? 10%를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장사의
네, 기중에서. 그렇죠. 근데 내가 세탁을 하고 있으니까 세탁의 기술은 이 손님들이 오는 거에 1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나머지 90%는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는 다 손님과의 관계, 네, 관계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키워드가 관계였는데, 세탁소를 운영하시지만 네. 손님이 오는 이유는 세탁 기술이 10%밖에 안 되고 네, 90%가 어떤 뭐 친절함, 뭐 서비스, 뭐 관계, 네, 뭐 어떤 그런 소통,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그런 손님과 관계를 구축하는 뭐 원칙 같은 게 있나요? 손님이 오시면은 단답형으로 끝내지는 않아요. 모든 대화를 손님한테 질문을 한번 던진다든지 손님한테 말을 한 번 더 건다든지. 네, 그리고 저희 가게 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가게는 앞이 오픈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나다니시는 손님들 많이 거의 대부분 저희 가게 손님들이시니까 항상 보면은 인사드리기, 또 머리가 스타일이 바뀌셨으면은 손님 머리 스타일 바뀌셨네요 라든지 이렇게 알아봐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옷을 맡기더라도 처음 오는 집은 다 요거 좀 꼼꼼히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기에 사실 힘들거든요. 뭐가 묻어 있어도 그냥 주고 가세요. 근데 좀 친해지면은 되게 서로 요것도 사장님 이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저도 편안하게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든지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장님처럼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신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이유 같은 거? 그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 예, 제 성격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지향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 게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물론 기술이 90%면은 그만큼 기술력이 좋으셔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또 오시죠. 아, 그러면은 이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건데, 확실하게 어떤 타겟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우리 세탁소를 이런 사람들이 이용해 주세요 같은 네, 그렇죠. 어떤 전 타겟 마케팅이 확실히 있어요. 타겟이 확실하게 네. 있으시고, 그게 거기서 조금 벗어나거나 약간 부담이 된다, 운영에 부담이 된다 하면 정말 그냥 정중하고 맞습니다. 솔직하게 네, 그냥 보내드린다 이 말씀. 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어떤 좀 이런 건 난 좀 위기였다. 아, 이건 좀 내가 좀 힘들었다. 위기. 네. 항상 위기는 세탁소에서 위기는 그거예요. 손님 옷이 망가졌을 때. 아, 예, 그때가 그게 작건 크건 간에 가장 이렇게 마음이 그쵸. 아파요. 이 옷이나 이 신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손님이 아끼니까 그렇죠. 가격과 상관없이.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나한테 맡긴 건데 그게 어떤 방식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유에 상관없이 망가졌을 때, 손님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손님은 불쾌하시거든요. 그리고 되게 아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요. 또 그렇죠. 소중한 걸 수도 있고. 그걸 얘기할 때 과정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 동네 세탁소가 다른 동네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정릉시장 안에 있잖아요. 네. 이 시장 안에서 세탁소를 연 이유가 또 있을까요? 있죠. 정릉이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아, 예, 정릉에서 토박이시구나. 초등학교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가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용하던 세탁소 자리였어요. 아,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왔더니 세탁소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옷가게 전에 여러 가지가 생기다가 또 빈 공간이었다가 또 옷가게가 됐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그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자리를 보면서 저 자리에서 세탁소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사실 제가 아는 세탁소는 그 약간 주거지 근처에 있거나 아파트 단지 쪽에 있거나 네.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시장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어떤 장점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시장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네. 생각과 또 시장은 소문이 빠른 곳이다. 네. 네. 저는 손님들이 시장을 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물어보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병원, 세탁소, 뭐 약국, 약국.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시장 상인들하고 친해지면 시장 상인들은 시장 내에 있는 세탁소를 다 알려줘요. 아, 그러면 시장 상인분들하고도 어떤 관계가 있어야겠네요. 시장 상인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시장이기 실질적으로 때문에. 중요하고요. 저는 시장에서 상인의 이사를 맡고 있고요. 또 최근에 작년에 이제 상인회에서 이제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사업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네네. 3년차 사업에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정릉시장이 100cc라는 온라인 마켓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아, 비대면으로? 네, 그렇죠. 비대면 배송을 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그 네. 운영 주체가 필요하게 돼서 협동조합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고 거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게 협동조합 이름이? 같이 정릉시장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그 협동조합을 하면서 네. 좀 앞으로는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시장이. 뭐 이런 어떤 비전 같은 게 좀 있나요? 시장이 변할 필요는 사실 없고요. 시장이 변할 필요가 네, 없다. 저는 이제 시장 상인들이 약간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시장 상인들을 통해서 우리 시장 상인들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예산이라도 받아와서 시장 상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조그맣게. 생각들도 그렇죠. 그럼 뭐 구체적으로 도움이라는 게 되게 거창한 게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가게에 방문하면은 왜 그 방문 녹 같은 걸 적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프린트할 줄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려서 쓰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구청에서 나와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런 양식으로 쓰세요라고 드렸는데 그거 프린트할 데가 어딘지 몰라서 프린트를 못하고 다 쓰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런 거 하나가 이렇게 저희가 해드릴 수 너무 쉽잖아요, 우리들은. 그렇죠. 뭐 가령 이게 가령 하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네이버 뭐 스토어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정릉시장 딱 치게 되면은 되게 많은 가게 이 안에 200개 넘는 점포들이 있는데 거기 올라와 있는 가게들은 되게 적어요. 손에 거의 제가 오늘도 봤나 20곳 정도 돼 있나요? 거의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또 홍보하는 채널들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네. 작년 진짜 저도 생생한데요. 네. 너무 힘들었어서 가지고. 맞아요. 정릉시장은 어떻게 좀 타격이 있었나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19 때 인사동하고 네. 삼청동을 잠깐 나갔다 왔었거든요. 네네네. 집사람하고 한번 딱 나갔다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주말 저녁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정릉은 이렇지 않은데? 정릉시장은 이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정릉시장에 제가 왔거든요. 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릉시장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건 어렵지만 동네 근처에서 그래도 갈 만한 데가 우리 정릉시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재작년에 3등급 시장에서 2등급 시장으로 올라갔거든요. 그게 시장에도 등급이 예,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장을 거쳐간 유동인구, 네. 유동인구 분포 비율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랬을 때 저희가 봐서 정릉시장은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고 코로나19에도 여기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다. 네, 이런 것들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지금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먼 미래에는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꿈이라던가 비전이라던가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저 있습니다. 저는 세탁소도 너무 좋아요. 너무 네네네. 재밌고 즐거운데 네. 이제 저는 좀 더 손님들하고 더 가까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음식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든 요리를 손님이 맛있게 먹고 또 손님이 되게 즐거운 표정으로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상상해요. 여유가 됐을 때 50살이거든요. 그게 50살이 됐을 50살.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창업해 보면 어떨까? 네, 이런 소소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딱 6년 남았네요. 네, 6년 남았습니다. 한 만큼 더 하면 이제 네, 맞습니다. 갈 수 있다 그쪽으로. 네. 꿈이죠. 네. 이제 질문은 다 끝났고요. 네. 어떤 이 인터뷰에 대한 소감이 네. 있으신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이렇게 살아온 과정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저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일을 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청년분들한테 이제 청년의 어떤 창업 관련해서 많은 힌트를 주시고 계시고 네. 많은 팁을 주고 계시고 아마 되게 좋은 컨텐츠가 또 되지 않을까. 아, 고맙습니다. 지금 청년분들이 굉장히 시장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만큼 시장이 이제 청년들한테 매력 있는 장소가 된 거는 확실하다고 봐요. 네, 정리단길이 곧 만들어질 겁니다. 정리단길. 네. 와. 그날이 오겠죠? 네, 그날이?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